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꼭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 오늘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이 됐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났고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가 됐죠. 그리고 한 달도 채 못 돼서요.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서 1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부터 우리는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연장 문이 닫히는가 하면 스포츠 경기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줄 모르고 누렸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년 하루빨리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1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죠. 영주시 장욱현 시장 연결해서 2021년 새해 시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내일 새벽에 미국 제46대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합니다. 미국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외교, 경제, 한반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미 역사상 유례없는 취임식이 될 걸로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은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급 명연설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TV 시청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이번 저 연설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될 부분은 나는 분단의 대통령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그 연설 앞부분에 집어넣고요. 네. 미국인의 모두가 단결하자, 또 절망을 극복하고 번영의 기회를 잡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에 이제는 미국 제일주의가 아닌 국제협조주의로 외교 정책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기후변화 대책에 참여하고 동맹국과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또 세계와 같이 더 나은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대국인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요. 동맹국가 협력을 통해서 정밀하면서도 타격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사는 보통 통치 철학이라든지 세계관을 꼭 밝히는데요. 바이든도 정의, 예절, 윤리, 종교에 대한 가치관을 밝힌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든의 취임사의 핵심은 정의와 더 나은 부흥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의와 부흥 실현, 또 분열된 민심을 바로잡는 취임 연설이 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바이든의 선거 공약을 보면 경제 무역 부분에서 트럼프와는 정반대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 만큼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거였는데 취임 1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영의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집행권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만큼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취임 첫날 파리 협정에 복귀한다든지 기후변화 대책 외에도 외국인 입국 제한을 철폐하고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그리고 주택 퇴거 중단과 같은 정책과 관련된 그 핵심 공약을 대통령령으로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임 10일간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는 코로나, 경제, 기후변화, 인종 네 부분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조달에서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해서 서명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5G라든지 드론, 인공지능처럼 중국산과 관련된 제품을 배격하고요.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 보이고요. 또 학자금 대출 유예 연장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성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확대, 그리고 중소형 차의 100% 전기 자동차와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건설하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건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어떨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8개월 만에 악화로 돌아섰다고요. 경기 회복에 고비를 맞는 건데 바이든이 준비 중인 대형 경기 부양책 핵심 내용과 또 어느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지도 예상을 해볼까요? 네, 바이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1조 한 9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또 2월 달 이후에 추가적인 대형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밝힌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에 대한 자금 지원인데요. 네.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외에도 실업보험 급여를 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증액시킨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취임 100일 동안 1억 명에 대해서 접종하기 위해서 1,600억 달러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정책안들이 추진되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6.6%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네. 실업률도 4.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 우리와 관련된 대미 수출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가계 지원과 백신 접종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든 노믹스가 제대로 계획대로 좀 추진이 될 걸로 보고 계시나요? 네, 그 경제 대책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50표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10명이 추가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공화당 내 그 재정 보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에는 나쁜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 달러 약세가 초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린 시급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여야가 모두 경기 부양에는 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부양책은 계획 원안보다 조금 줄어든 1조 달러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추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요. 바이든노믹스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다 올지, 수출 증가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지거든요. 네, 바이든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대중국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 규모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그린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자동차 규제가 우리 경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발동한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 44개에 대해서 투자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반도체 거래 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8개 중국 액과 관련된 거래 금지도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당분간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발표되는 9천억 달러 경제 대책안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이 있었고요. 이번에 준비 중인 것도 1인당
$1,400 현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실질 GDP가 높아지면은 실질 수익 금액도 상관관계로 보면 0.985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모두 동행한다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개인 소비와 실질 수익 금액 간의 상관관계도 0.98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의 미국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네. 실질 수익 금액은 1.66%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이제 1%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미 실질 수출도 2%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대중국 정책, 또 친환경에 기반을 둔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를 보셨는데 반도체가 수혜를 볼 거고 미국에서 돈을 어느 정도 풀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파란분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그 청색등이 켜지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이제는 내구재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건 참 긍정적인 전망이신데요. 미국 보수적 언론들이 보면 바이든은 지미 카터 이후에 가장 약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정치 분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미국 제일주로 인해서 동맹 관계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이라든지 지위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바이든이 손발이 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 때처럼 실정을 거듭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트럼프의 부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정상 상태로 복귀해야 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고요. 좋은 소식은 전임자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피해를 복구하는 그 재건 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8천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한 미국 역사상 최대 득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들이 많은 단점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보다는 잘할 거라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앤드류 존슨 대통령 이후에 15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취임식 이전에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담소를 하고 그리고 의회까지 동행하고 또 의사당 앞에서 열린 식장에서 취임 성사뿐만 아니라 취임사를 지켜본 뒤에 워싱턴을 떠나는 우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요. 네. 또 이런 게 트럼프에게 700만 표를 찍어준 지지자들에 대한 답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지금까지 초청하지 않았고요. 또 백악관을 떠나서 바로 워싱턴 근교에 있는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퇴임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플로리다의 자신의 그 별장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불평 불만을 쏟아낸 패자 또 쓸쓸한 이미지를 남기고 백악관을 떠난 대통령으로 스스로 트럼프 시대를 막을 내린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스스로 막을 내린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셀프 퇴임식으로도 불리더라고요. 또 주요 인사들도 모두 다 불참한다고 해서 쓸쓸한 내리막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퇴임하는 트럼프에 대한 주요 언론의 평가는 현재 어떻죠? 네, 최종적으로 바이든이 승리가 결정이 되면은 선거 결과에는 승복해야 되고요. 또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관례 인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그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의 정치 생명도 결정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최근 실시된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29%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30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공화당 내 이반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유죄 판결이 난다면 뭐 공직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2024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평가도 부정적이고 나중에 또 다시 도전도 힘들어질 걸로 보시는데요. 외교를 평가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 어떻게 또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외교 정치 문제의 그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포린 어피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발행인 그 리차드 하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는 지적을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수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대북 정책과 대이란 정책인데요. 네. 트럼프는 2019년 6월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했지만 군비 확장 노선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요. 또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만 향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외교의 실패는 가장 핵심이 국제협정이라든지 국제 틀에서 이탈하고요. 또 주요 동맹국들을 비난하면서 독재자와 우호 관계를 맺는다든지 인권 문제를 경시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스스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준 결과에서 기인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지를 약하게 만든 외교적 행동이었다라는 건데 박한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경제적 평가도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네, 트럼프가 퇴임하기 직전에 그 비디오 메시지를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했는데요. 4년 집권 기간 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그리고 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불면서 자신의 그 경제와 관련된 성과는 기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집권 초기 3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연율로 2.5%에 불과한데요. 오바마 8년 기간에 2.25%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약속한 3%를 웃도는 성장률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취임 시 4.5% 정도의 실업률이 2019년 말에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5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맞는데요. 실업 하락이 감세율 정책이라든지 무역 정책보다는 노동 공급 측면의 요인이 더 크다는 겁니다. 즉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그리고 노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억제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지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어느 쪽에서도 칭찬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장점 잘했던 점은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정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는 대중국 억제 정책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시키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75% 이상은 대중국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여야가 공히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중국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궁금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어떤 길을 걷게 될까거든요. 당분간 플로리다 마라로고 별장에 머물면서 인근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상원에서 곧 있을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대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원 탄핵 재판은 여름 정도가 돼야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정적 그 생명이 좀 끝나는데 현재 그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도 네. 정치적으로 끝난 인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망자를 낸 의회 습격 사건을 목격한 기업인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이 트럼프 가족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고요. 정치 자금도 이제 끊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에 몰린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와 같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남은 건 거액의 빚, 또 광신적인 그 지지자들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적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화당 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정치 생명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하는 분들과 소통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단체장 연결해 새해 구상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로 갑니다. 영주시 장욱현 시장 연결해서 영주시의 새해 시정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네네. 받으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 영주시장 장욱현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한 새해 인사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2020년은 코로나19로 정말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또한 뜻깊은 한 해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입은 사회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많은 공 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도 참 걱정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네. 해오셨는지 지난 한 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질병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이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만큼 경제 방역도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네. 우리 영주시에는 지난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영주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영주차량 상품권을 약 500억 원이 넘게 이렇게 판매를 했고, 50억 원의 안전재난기금 추가 편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한 와이세일 이벤트 같이 삽시다 기부 릴레이에 1000명 가까운 888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결집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주 시민의 높은 시민 의식과 연대에 힘입어서 영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토대를 마련하였고요. 한국철도공사 대구 경북본부 통합출범으로 영주시가 대구 경북의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항선 복선 전철의 이제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 생활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새해에는 희망적인 일들이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시정은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새해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이런 방파제 역할과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부 최종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요.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KTX 개통에 이어서 동서횡단철도 추진과 또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영주 역사 신축 등 철도 교통과 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울림 가족센터, 또 어린이 테마공원, 원도심 시립도서관, 청년 정주 지원센터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하고, 올해 특히 우리 풍기 인삼 5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인삼 산업에 새로운 기운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 1월 5일이었죠. 네네. KTX 이음 개통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모로 기대감이 높은데요. 영주시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어떤 기대 갖고 계신지요? 우리 경북 북부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속 열차가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1시간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특히 관광객이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보고, 영주의 문화, 경제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철도 관련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첫째는 세계유산 소수서원과 소백산을 모티브로 한 영주 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네. 또 둘째는 영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형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노선체계도 개편할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바꿈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KTX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 정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영주시는 아시다시피 중앙선과 경북선 그리고 영동선이 만나는 곳으로서 동서횡단 고속철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완성되면 동서남북 교통 체계를 잇게 되어 한반도 중부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도의 중지가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는 앞으로 유럽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KTX가 개통됨으로써 그 주변 역사와 또 신시가지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영주 첨단 배열 국가산업단지는 영주뿐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함께 대규모 일터를 조성하는 정말 핵심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요. 배ering 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미 2018년 11월에 국내 유일의 이제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텍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해서 베어링과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는 물론이고 경량 합금 소재 부품 사업 등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전국에 500여 개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수요를 이미 확보해 왔고요. 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사업단이 지난 10월에 지방공개평가원으로부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상북도 의회 의결 또 영주시의 보고 등
실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2027년을 준공 목표로 해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상키로는 이렇게 국가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약 한 1만 1천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이고 연간 약 900억 원에 가까운 직접 경제 유발 효과 등으로 영주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900억 원 가까운 직접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영주 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네. 또 올해 가을에는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2021 분기 인삼 엑스포는 우리가 주제로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분기업 일원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분기 인삼의 수출 증대라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고려 인삼이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삼 산업이 주로 이제 먹거리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용이 되어 왔는데 네. 앞으로는 의학이나 또는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고요. 지난 11일 날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어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비 등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분기삼을 테마로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이제 인삼 산업의 교류와 신상품의 발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 속에서 인삼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K푸드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엑스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킬러 컨텐츠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먹거리 산업 또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까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또 2021년 꼭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을 찾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남보다 한 발 앞선 자세로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질 세상에 대비해서 우리 영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앞자리에 설 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들도 잘 추진이 돼서요. 한층 더 발전된 영주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장욱현 시장 연결해서 새해 시정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 대통령이 정치, 경제, 안보,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면서 이 취임식을 지켜볼 텐데요. 새벽 2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통령과는 다르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시각으로 낮 11시 30분에 취임식이 시작되고 30분 뒤인 낮 12시부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취임일에 0시부터 그 날짜에 0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번 취임식이 상당히 또 이색적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위대 또 난동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당에 난입을 하고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워싱턴 DC에 운집해서 보게 되는데 또 수만 명이 참석하는 퍼레이드도 없고 이 보안 문제 또 코로나19 또 문제 때문일 텐데 축하 공연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미국 국가를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 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부르나요? 네. 아시죠? 네. 이 강재희 아나운서도 아실 텐데 상당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는 이 가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레이디 가가의 미국 국가가 또 상당한 또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불참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가 했더니 네. 미국 헌정사를 보면 152년 전에 또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높은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은지를 물어보았을 때도 한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 한미 동맹 관계 또 이제 북미 관계 개선 등에 상당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신임 외교부 장관 내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신임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내정이 됐는데 그만큼 이 새로 바뀌는 바이든 시대에 대한 대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미국 취임식이 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새벽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로 좀 넘어오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네.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지지율 동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9%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7.6%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한데 아직 완연한 회복세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도층의 회복 탄력성이 이전보다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중반기 이른바 잘 나갈 때죠. 이럴 때는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임기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이 중도층들이 한 번 이탈하면 또 잘 돌아오지 않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도 있죠. 코로나 관련되는 경제 이슈도 있고 또 검찰개혁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좀 해법이 나오고 경기 회복 성과 등 손에 쥐는 결과를 볼 때 중도층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이 2월달에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중도층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면 2월달에 있을 설 명절 연휴 이런 민심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야 또 중도층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설 이후에는 그럼 조금은 중도층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볼게요. 특히 네.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지역 어떻게 나왔죠?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같은 조사기관의 발표인데요. 이 국민의힘 31.9%, 더불어민주당 30.9%.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겠는데 무엇보다 지금 관심이 가는 곳은 이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이 정당 지지율. 그만큼 이제 후보자들로서는 이 정당 지지율이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26.3%로 이 약 뭐 한 9%포인트 가량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40.1%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1%로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 설이 다가오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요 이슈도 좀 살펴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평가한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제에 상당히 또 타격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재벌이라고 봐주기가 있느냐.
응당한 처벌이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과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제를 또 상당히 생각하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경북 대구의 경우에도 과하다가 이 절반이 넘는 55.9%로 나타났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과하다가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준법감시위원회도 신설했고 자식들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네. 했는데 2년 6개월 법정 구속 너무 심하다 이런 응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제죠 18일 판결과 함께 재구속되면서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빅데이터 상에서 바라본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주로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의 영향을 또 상당히 받을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로 보면은 이 선고가 내려진 18일 하루 전인 17일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무려 한 10배 이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네.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어떤 선고를 받을지 18일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 관심은 빅데이터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관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형, 또 징역, 구속, 뇌물, 또 법정 구속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의 이 담당 판사입니다. 네. 이 준법감시위원회 이 강재 아나운서가 강조를 해주셨는데 준법감시위원회를 또 만들려고 했던 이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이름도 올라 있어서 그만큼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고요. 감성 연관으로 보면은 워낙 또 부정적인 내용 또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상당히 빅데이터 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과하다고 나타났지만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거래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떤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부동산에 과연 해결책인 신의 한 수가 뭘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되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집이 많이 또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이 50.1% 절반가량이 나왔는데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40.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양도세 인하 없고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론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네. 필요하다라는 게 높기도 했네요. 그런데 이런 여론도 문재인 대통령 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양도세 완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담지 않는다면 이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